오늘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침부터 뜨거웠던 셀트리온 삼형제, 팬데믹의 중심에서 치료제를 외치다. 그동안 우리의 관심이 거의 백신에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셀트리온의 이 상황으로 치료제 쪽으로 관심이 더 확산이 되면서 이제 제약바이오주 다시 정말 봐야 되는 건가? 어떤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뭐 제약바이오주들은 사실은 저희가 셀트리온 또 특히 이 3인방은 사실 저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종목 중에 저희가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정말 시세가 불을 뿜었죠. 오랜만에 정말 오늘 어떻게 보면 지수는 하락했지만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속이 시원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셀트리온 이 3인방이 사실은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았거든요. 다른 바이오 업종들에 비해서. 근데 오늘은 정말 불을 뿜었습니다. 그리고 이 3인방 오늘 다 50주 신고가를 다 갔습니다. 다 갔기 때문에 아마 오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마 어떻게 보면 속이 좀 시원하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항상 이렇게 제약바이오주는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한 방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내용을 놓고 보면은 오늘 뭐 이게 사실은 저 어저께도 이미 뉴스가 좀 제가 나왔던 얘기인데, 저희가 셀트리온 저희가 이제 임상 이상 코로나 항체 치료제 어떤 임상 이상 환자 모집, 사실 이 임상 환자를 모집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그 임상 환자를 모집한 숫자가 안 돼서 말 그대로 임상이 연기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300명이 넘는 임상 이상 환자를 모집을 잘 해서 투약까지 완료를 했다 이 뉴스가 나왔죠. 그리고 말 그대로 임상 이상 중간 결과를 신속히 도출해서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허가가 날 경우 즉시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벌써 국내 코로나 환자 약 10만 명 가량이 쓸 수 있는 생산에 이미 돌입을 해서 초기 물량 생산이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뭐 글로벌 임상 3상도 돌입할 계획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코로나 백신, 치료제 이게 어떻게 보면 손에 잡히지 않는 말 그대로 뜬구름식의 어떤 저희가 그런 흐름으로 봤었는데, 뭐 화이자, 모더나, 이제 곧 아스트라제네카까지 이런 백신 개발 성공, 이 뉴스가 이제 기대가 되면서 이제 말 그대로 코로나 치료제 이것도 기대감이 아닌 뭐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제 된다, 이런 모멘텀으로 사실은 오늘 셀트리온 3인방이 오늘 급등 흐름이 나오면서 사실은 지수 방어를 많이 해줬죠. 많이 해준 부분이 있고요. 뭐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그 종목 하락 종목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낙폭은 크지 않았다. 네. 이게 바로 셀트리온 3인방의 어떤 그 역할도 분명히 오늘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식약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보면 코로나 의약품,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겠죠. 신속 허가를 위해서 이미 신청 예정일로부터 90일 이내, 90일 전에 허가 전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회사가 말 그대로 코로나 어떤 백신이나 치료제를 갖다가 말 그대로 개발을 해서 승인 신청할 어떤 움직임이 보이면 미리 90일 전에 허가 전담 심사팀을 구성을 해서 사전 심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이미 국내에서도 사실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세 종이 다 연내에 임상 시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6월 뭐 제넥신이 이미 임상 1상 그리고 2상에 대한 정기 시험을 승인을 했고요. 또 이번 달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임상 1상 시험 계획을 이미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원생명과학도 DNA 백신을 개발 중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제약 바이오주들 모멘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최근 들어서 놓고 보자면 좀 종목별로 엇갈리는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스닥 시장이 이달 들어서 사실은 상승 강도가 좀 약한 흐름을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바이오주들이 코로나 백신 개발 그리고 이 완료라는 어떤 새로운 흐름 속에서 조정에 들어가다 보니까 코스닥은 거래소는 강하고 코스닥은 약한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코로나 진단 키트로 강세를 보여왔던 그 시젠 같은 경우에 이제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까지 백신을 내놓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아마 시젠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저희 뭐 그 대장주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20만 원 항상 저희가 중요한 게 마디 주가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 마디 주가가 10만 원이고요. 또 말 그대로 시즌은 20만 원이라는 주가가 상당히 중요한 지지자리였는데 제가 20만 원이 무너지게 되면 사실은 리스크 관리를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20만 원이 무너지는 순간 여러분이 아마 분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만 원이 무너지는 순간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시즌도요. 그래서 이 마디 주가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요. 근데 그러면서 저희가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CMO 업체 또 코로나 백신이 모멘텀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여전히 좋습니다. 그리고 매기가 몰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백신이 공급될 수 있는 시기
내년 뭐 상반기로 보고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뭐 내년 6월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내년 상반기가 높아 보입니다. 가능성은요. 근데 그때까지는 여전히 네.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모멘텀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주도 섹터가 조정을 보여도 어차피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모멘텀이 당분간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제약바이오주들 좀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 안에서 하락 종목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덜 떨어진 이유가 이 셀트리온 3인방이 좀 역할을 했네요. 오늘 거래 대금도 막 역대 최대의 거래 활황을 이 셀트리온 3인방이 나타냈고 이제 해외에 이어서 국내에 이 치료제의 기대감까지 이제 하루빨리 이제 코로나의 이 종식을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증권시장에서의 이제 힌트를 또 얻고 있는데 서동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조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셀트리온 3인방, 물론 셀트리온은 코스피에 있고 제약과 헬스케어가 이제 코스닥 시장에 있죠. 그래서 그나마라도 지수를 좀 방어했다. 또 그쪽에서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급증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매기가 한쪽으로만 쏠리면서 다른 쪽들이 약했다는 얘기인데 현재 우리가 이 바이오 쪽이라든가 치료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돼서도 뭔가 어떤 그 대응의 어떤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 강조드렸습니다만은 뭐 진단 키트 쪽에서 이제 기대했던 백신, 또 백신에 대해서도 효능이 뭐 90이냐, 95 이상이냐, 70이냐, 뭐 또 냉동 보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또 주가의 급등락이 심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혈장 치료제와 관련된 이런 어떤 흐름들 속으로 또 순환매가 이루어졌고 서정진 회장의 어떠한 적극적인 단독 인터뷰 뭐 이런 것들도 촉매제 역할을 하고 또 연말까지 어떤 합병에 관련된 이러한 이슈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코스닥 쪽에서의 또 외국인들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들어온다 그러면 셀트리온이니 헬스케어니까 이쪽으로 먼저 들어온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 시세가 연속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타 관련 종목들 이제 같은 백신 쪽에서도 그렇다면은 CMO와 관련돼서 우리가 위탁 생산을 어느 쪽에서 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뭐 정부에서도 곧 발표를 공식적으로 12월 초 정도에는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이미 우리나라 정부와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또 아스트라제네카와 3자 협약을 맺었죠. 소위 말하는 MOU를 체결해서 이미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아마 만약에 우리가 접종을 하게 된다라면은 아스트라제네카 쪽의 백신을 구매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역시 또 탑티어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결국 이런 그 위탁 생산과 관련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SK 케미칼이라든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비상장이니까요. 지분을 가지고 있는 SK 케미칼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또 같은 셀트리온처럼 어떤 혈장 치료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국내 대학병원을 통해서 긴급 사용 승인 신청권이 제일 많은 녹십자 관련주들 이런 쪽들로 이제 좀 범위를 압축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들이 앞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의 접근에 있어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서동구 전문가께서는 CMO 부분도 좀 눈여겨보시는 편이고요. 이렇게 좀 작지 않은 종목인데 무거운 종목인데 셀트리온 이 3인방이 오늘 참 반가웠을 겁니다. 좀 속이 좀 시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도권, 이 주도주의 역할을 지금 경기 민감주들이 좀 하고 있는 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예. 이게 게임 체인저로 제약 바이오주로 거의 주도주가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평가도 받을 수 있는 가량입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근데 주도주가 그렇게 쉽게 저희 변하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왜냐면 저희가 그동안에 저희 코로나 관련주들도 너무 성장주들이 많이 올라갔었죠. 그게 한 5개월입니다. 근데 이제 불과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 주목받기 시작한 게 불과 2개월입니다. 그리고 상승폭을 놓고 보자면 뭐 성장주의 어떤 상승폭을 뭐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지금 흐름이 뭐 바뀔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근데 다만 우리가 항상 그 느끼는 거는
시총이 많이 커졌죠. 모든 그 주도주들이 저희 경기 민감주들 특히 뭐 자동차나 뭐저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또 마찬가지로 이런 주도들이 이제 시총이 커졌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서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강한 힘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과연 외국인이 지금까지 보였던 힘, 그거보다 더 강한 힘을 필요로 해야 주가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러한 외국인의 매수 규조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일단 이게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 속에서 놓고 보자면 이미 외국인은 이미 내년 반도체 업황 좋아지는 거에 배팅을 이미 했습니다. 이미 한 상황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거고요. 다만 이제 상승폭이나 이런 조정, 약간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상승폭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대한 만큼 지금처럼 강하게 올라오는 흐름 이런 게 잠시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이어질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제약바이오 이거는 사실은 게임 체인저까지는 아니어도 시장에서 어차피 계속 아마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뭐 어느 회사가 뭐 코로나 백신, 치료제 내년도 상반기에 약 10개의 어떤 그 회사들이 백신을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 관련해서 모멘텀 받을 거고요. 계속 뉴스가 나올 겁니다. 뉴스 플로우가 나오면서. 그래서 아무튼 이런 종목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제약바이오, 특히 코로나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아 보이십니다. 네. 어제 셀트리온과 관련한 서정주 회장이 봄에는 우리 청정국을 만들고 좀 마스크를 벗자 해서 이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증권 시장에 어떻게 확산이 될지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들의 한마디를 화면으로 돌아보고 오겠습니다.